책을 읽을 때는 좋은데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하려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책을 제대로 읽은 게 맞는 건가 싶고 저 스스로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간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은 느낌이 들고 뿌듯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이걸 정리하기가 바빠져서 독서와 기록이 주객전도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푹 빠져서 읽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분들, 독서 노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독서를 하면서 메모에 대한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는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착한 기록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책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줄 딱 한 문장만 찾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한 줄로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좋은 내용도 너무 많고 다 가져가고 싶고 하잖아요. 메모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저자가 진짜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메시지가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내자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더 집중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메모한 내용이 내 몸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거듭하면서 남긴 한 문장이니까요. 핵심을 꼭 문장으로 남기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림이나 도표로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어떤 방법으로든 남겨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꼭 맞는 핵심만 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없이 적었던 기록들보다도 이런 방법으로 남겨놓은 메모야말로 제 삶에 힘이 되는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내용을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개그맨 고명환 씨가 쓰신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지금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단 한 줄만 찾는다. 수천 페이지가 넘는 사기열전을 읽고 남긴 한 줄은 내가 남에게 준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은 것은 꼭 기억하고 살자였다. 1700페이지 분량의 돈키호테를 읽고 나서는 행운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과 용기는 빼앗지는 못할 것이야 라는 한 줄을 간직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에 따라 간직해야 할 한 문장이 다르다. 내 문장을 찾아야 한다. 딱 한 줄이면 된다. 욕심 부리지 말자. 한 줄만 가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여러 문장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책 한 권을 한 번에 모두 흡수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해보라. 저자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수백 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이걸 한 번에 모두 흡수할 순 없다. 지금 본인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한 줄만 가지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라. 집중력이 훨씬 강해진다. 책 한 권에서 한 줄만 가지면 된다. 책이 알려주는 수많은 지침을 모두 따를 순 없다. 책이 알려주는 한 줄의 도움을 받아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면 된다. 저도 고명환 씨와 비슷하게 독서를 하고 있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핵심이 되는 한 줄을 찾으며 읽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핵심 키워드를 찾다 보니 조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감은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잖아요. 핵심 키워드를 찾으려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문단이나 챕터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염두하며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 줄로 요약해도 그 한 문장에 다른 내용들도 함께 엮여서 따라오더라고요. 책의 골조를 파악하니 오히려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었어요. 또 한참 위에서 글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글 자체를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글을 수월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됐고 생각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꾸준한 기록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적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독서 기록에 부담을 느꼈는데 적당한 양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꾸준한 기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보가 많이 담긴 책이거나
내가 학습할 내용이 있는 책이라면 사실 한 줄로 요약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 노트에 적지 않고 PC나 모바일로 기록을 합니다. 일단 적을 게 많기 때문에 손으로 적는 것보다는 기계를 활용하는 게 빨라서 좋고, 무엇보다도 검색할 수 있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메모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PC나 모바일로 기록하면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단편적인 메모와 생각은 노션에 기록하고 있고, 저의 생각을 덧댄 기록은 네이버 블로그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션에 기록한 내용의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책에 밑줄을 치거나 플래그를 붙이면서 읽거든요. 그렇게 밑줄 친 부분을 일단 여기에 다 옮겨 적습니다. 손으로 하는 필사까지는 아니지만 옮겨 적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밑줄 친 이유나 제 생각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노션을 사용하면서 제일 좋은 건 카테고리별 분류 기능인데요. 제 메모에 원하는 태그를 달아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분류했어요. 시간 관리, 마인드 전환, 업무 관리, 역량 개발, 마케팅, 글쓰기, 핵심 가치, 인생 관리, 행복학, 육아, 경제 공부. 한 가지 책을 읽더라도 여러 다른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의 메모에도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태그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카테고리로 분류된 메모만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메모의 가치가 높아지고 활용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덧붙여서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블로그에 기록합니다. 독서에서 자기화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자기화는 책에서 얻은 지식에 자기 생각을 덧대어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화되지 않은 지식은 오랜 기억으로 남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하고 싶거나 책을 읽은 직후에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블로그에 기록합니다. 또 진짜 좋은 책이 있거나 나만 알기 아까워서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독서가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 누구랑 말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도서 분야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지식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알기 위함이다. 책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재미있는 소설을 읽고 나면 기억을 없애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읽을 때 처음 읽는 기분으로 그 재미를 온전하게 느끼고 싶어서요. 책을 읽는 순간 재밌었으면 그걸로도 사실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TV를 보기도 하잖아요. 가볍게 책을 읽고 재미를 얻었다면 괜찮은데 거기에 지식과 경험이 덤으로 올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독서는 저자의 생각과 지혜를 통해서 사유하고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고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 내가 기존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지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면서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발전과 성취가 목적인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독서를 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란 머릿속에 지식을 우겨넣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해상도를 올리는 행위이다. 뉴스의 배경음악에 불과했던 니케이 평균 주가가 의미를 지닌 숫자가 되거나 외국인 관광객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거나 단순한 가로수가 개화 시기를 맞이한 배롱나무가 되기도 한다. 이 해상도 업그레이드 느낌을 즐기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다. 책을 읽고 나서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 담긴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내 삶이 바뀌길 바라는 거니까요. 책을 읽는 동안 내가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거나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가치관이 바뀌거나 또는 공감이나 위로를 얻거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 충분한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독서와 관련된 기록을 하는 저만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핵심은 정리가 주가 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저의 경험에서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꼭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공유하는 이유는 제 노하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만의 기록 루틴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